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2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요즘 김병호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손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일 괴로운 건 뭡니까? 손주 보는 거. 하루는 보고 하루는 안 보고 그러시면 돼요. 10분까지는 딱 좋은데 10분만 지나면은 되게 진리인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오면 너무 손주들이 오면 좋은데 걔네가 집에 갈 때 너무 좋다고.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는 정신여고 시즌2 오늘의 사연은요. 네. 이건 좀 심각한 건지 재미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제 고민은 남편의 도가 지나친 장난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수치스러워요. 제 남편은 언행이 너무 가볍고 장난도 심합니다. 그에 반해 저는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스타일이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답답한지 저에게 고구마라고 놀리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깐족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정말 싫은 장난 중 하나는 바로 발가락 똥침입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발가락으로 똥침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구 흔들어요. 유유.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싫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장난치는 게 싫다고 하면 잠깐 그만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장난을 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들이 남편의 말장난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교육상 좋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남편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나요. 저는 정말 남편의 장난 때문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와 신혼 때는 사실 저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남편의 도가 지나친 장난을 확실하게 고칠 수는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혼까지. 네. 이건 저는 좀 이거 교정 안 된다면 정말 이혼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사실 그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남편한테 부인이 남편의 중요한 부분을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장난을 빙자해가지고 상대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장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걸 참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남편이요. 네. 아마도 이 남편은 부인이 좀 약간 고지식하잖아요. 네. 부인이 고지식하고 원리원칙 따지는 부인하고 관계에서 남편이 힘든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을 따지는 성격이 있는 분들인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그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있는 거를 아마 이런 장난으로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인의 스트레스를 약간 해소하는 것 아니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본인이 답답한 거에 대한 공격적인 거를 장난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데 너무나도 모독적인 장난이에요. 이거는 아내한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아내의 어떤 모습에 뭔가 이렇게 좀 쌓인 거를 푸는 건가요? 그러니까, 쌓는 거 푼다고 장난의 형식을 빌린 거구나. 공격성이에요. 폭력이라는 거죠. 예, 사실. 예, 폭력이고 이거는 이거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못 참죠.
그러니까 뭐 근데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유 뭐 그 정도 장난이야 부부 사이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아닌데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진 이건 않아요.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이거는 웃으면서 도망가고 아이 하지 마 이러고 콩콩콩 뭐 이러고는 알콩달콩 이런 분위기가 되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장난은요. 울 때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정해야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인은 일이잖아요. 눈물이 나고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이혼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이혼하지 않겠죠. 이거 근데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남편한테는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이 얘기예요. 네. 우리 남편은 이거 장난의 형식을 갖고서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부가 워낙 너무 다른 부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가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가 조정이 안 되면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부부간에 이렇게 좀 장난치고 서로 웃고 이런 거는 정도의 차이, 정도 문제일 뿐 어떻게 보면은 막 애정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둘 다 괜찮으면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 애정 거죠? 표현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이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의 가슴을 만지고 이래요. 그건 원래 스킨십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부인이 가슴 만지는 게 싫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희롱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부간에도 내가 이 장난이 싫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데 정색을 하고 난 이거 싫은데라고 하면은 그걸 해주지 않는 거가 그게 배우자에 대한 예의지. 이거 장난의 형식에서 아니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그 뭐 부부 사이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나 뭐 선후배 맞아요. 사이라도 그러니까 장난을 쳤는데 받는 사람이 되게 불쾌하면서 정색하면 장난친 사람이 되게 화내잖아요. 야 장난인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요. 받는 사람이 장난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받는 거죠. 사람이 불쾌하면 그건 잘못한 거고 맞아요. 미안해 장난이었는데 사과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한 번은 맨 처음에 할 때는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장난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넌 장난이라지만 난 이거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장난을 또 쳤다면은 그때는 화를 내는 거죠. 그 진짜 나 이혼까지도 생각한다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보 나는 이거 이혼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30대 그러니까 중반. 근데 이게 싫다고 말을 하면 근데 또 잠깐 그만두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원래 이게 좀 장난꾸러기들은 장난쳐서 막 괴롭혔을 때 사람 상대방이 막 반응 보이고 괴로워하면 더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더 재밌어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이렇게 남의 고통을 모르는 어렸을 때 애들끼리는 그런 거지만 이게 아내가 이거 울기도 하고 그러는 아내한테 이걸 하는 거가 지금 제일 싫은 장난 중 하나가 요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종류의 장난을 친다는 많을 뜻이고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대체로 다 싫어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이러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그 장난이 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난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부부끼리. 그런데 부인 한쪽이 이거는 한쪽이 글쎄 이 부인이 남편한테 만약에 이 똑같은 장난을 계속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별로일걸요. 자기는 아마 이거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의 이런 장난을 못하게 하려면 울기도 하시고 말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상담도 할 수 있어. 전 상담 전에 네. 이거 상담 전에 그 부인이 이혼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여보 난 당신이 진짜 한 번만 더 이거 하게 되면은 정말 난 이혼에 대한 거 생각하겠어. 아 진지하게. 네. 이건 난 장난 아니고 네. 당신은 이걸 갖고서 장난이라고 하지만 난 이거 할 때마다 얼마나 모욕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장난을 당신이 이 장난이라면 난 다른 식으로 당신이 모욕감 느끼는 장난을 할 때 당신이 어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 아주 심각하게 해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네, 아주 심각하게. 사정하지도 말고요. 단호하고 아주 심하게.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초반에 김병우 쌤이 그러셨잖아요. 남편분이 지금 이 부인분한테도 뭔가 말하지 않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근데 어떻게 그거는 해야 되나요? 이 장난이 먼저 교정이 되고 난다. 아.
예, 우선 이 행동은 없어져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행동에 이전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건 상담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부인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마 이런 장난하는 사람 같으면은 글쎄 그 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면은 뭐 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부부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남녀가 만난 거예요. 장난심하고 가볍고 이런 분하고 근데 원리원칙주의자하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부인이 결혼 전에는 이 남편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죠. 나는 너무 고지식한데 너 너무 화통하고 너무 밝고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면 때문에 또 미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 참고로 똥침이라는 지금 용어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게 진짜 표준어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와중에요. 네, 방송 전에. 네. 근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당당하게 올라 있는 표준어입니다. 아 진짜요?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은 앞으로 모으고 나머지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 상대편의 항문을 찌르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앞으로는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거 위험하죠. 이거 사실 병원에 응급실에 이거 잘못하다가 항문 찢어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발가락은 이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정교하게 쿡 못 찌르니까 갖다 대고 아마 이렇게 쿡쿡쿡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서로 재밌으면 장난이지만 근데 너무 한쪽이 싫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는 거는 폭력이죠. 이거는 상상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전에 정말 이런 장난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이거 아니 이것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남자들끼리 해가지고 아이 바지 벗기고 이런 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많이 했죠. 네. 요즘 같으면 이런 거는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애들 치마 입으면 이렇게 아이스 깨끼라고 해가지고 치마 이렇게 들추고 요새는 그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있던 잔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 만약에 하다가 하면 뭐 성희롱 및 뭐 학대 이런 걸로 성희롱 정도가 아닐 거예요. 네. 심각한 일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이 부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여튼 심각하게 세게 얘기하시라는 진지하고 단호하게. 조언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함께 구체적인 사연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